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장의 8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 7강이었죠. 7강에 구조식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특강으로 구조식 그리는 방법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 드렸어요. 자, 7강부터 이제 분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7강은 구조식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7강과 특강 내용을 여러분이 복습을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왜? 8강부터 이 이후의 강들에서 이제 구조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구조식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제 특징들을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 구조는 이렇게 그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자, 7강과 특강 이용해서 강의 들으시면은 충분히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는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이 당연히 연습은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8강부터 이어지는 강에서 구조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직접 효과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뭐 그냥 구조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조 그리는 연습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8강에서 뭘 설명드릴 거냐면 형식전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형식전화의 정의, 그럼 계산법. 이제 형식전화라고 하는 게 원자에 생성되는 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원자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원자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이제 결합 형태에 따라서 그 중심 원자들의 형식전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전화, 영어로 포말 차지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자, 분자 내에서 각 원자들이 띠는 전하량이다. 원자들이 띠는 전이랑 왜 원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홀로 존재하는 원자가 아니에요. 어떤 원자?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원자예요. 그러니까 분자 관점에서 봐야겠지. 분자 관점에서 보는데 그 차지가 존재하는 대상은 뭐다? 원자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 내에서 각 원자들이 띠는 전하량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분자 전체의 전하가 있을 거예요. 뭐 중성일 수도 있고 플러스 차지를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분자 전체의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각 원자들이 띠고 있는 전하량 있죠. 이게 뭐예요? 형식전하잖아. 그래서 각 원자의 형식전하의 전체 합이 그 분자의 전하량이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그 원자들에 놓여있는 차지의 전체 합이 분자의 전하량이 된다. 당연한 얘기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럼 형식전화를 왜 계산을 하느냐? 문제로 나오니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이제 하는 거긴 한데, 형식전화를 비교해서 이제 분자의 안정도, 분자 구조의 안정도를 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안정한 분자 구조가 되려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원자의 형식전화가 0이어야 돼요. 원자가 다 중성으로 존재하면서 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안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차지가 생성이 되겠죠. 차지가 생성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차지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차지, 양이온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차지, 음이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차지는 전기염 성도가 큰 원자에 놓이는 게 안정이에요. 왜? 마이너스 차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원자의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전자가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의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그 원자의 차지가 마이너스다는 얘기는 그 원자의 전자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자를 안정화시켜 주려면 전기음 성도가 커야, 즉 원자 핵이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겨야 그 전자의 활동성을 낮출 수가 있거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는 요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형식 전하는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에 존재할수록 안정합니다. 전하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반대로 플러스 형식 전하는 전기음 성도가 작은 원자에 놓여지는 게 안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특징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럼 형식 전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중성 상태의 원자가 갖는 원자가 전자의 수. 우리가 형식 전하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원자가 전자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이제 붕소와 알루미늄. 이게 같은 종이잖아. 얘들은 몇 개냐면은 3개예요.
자, 분소 옆에 뭐 있죠? 탄소. 탄소 원자 아래 뭐가 있어요? 주기율 구성에 실리콘이 있어요. 얘는 몇 개냐면 4개입니다. 자, 그럼 질소 원자와 인 원자. 얘는 몇 개? 5개. 그리고 산소 원자와 황 원자. 얘는 몇 개겠어요? 6개가 됩니다. 할로젠 몇 개? 7개가 됩니다. 자,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뭐 이거 원자의 특징이니까 뭐 이제 파악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우리가 전제한다라기보다는 형식전화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자에 놓여지는 차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써드린 3개, 4개, 5개, 6개, 7개라고 하는 전자는 중성 상태에서 원자가 갖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잖아. 그쵸? 중성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단일 원자로 존재할 때의 원자가 전자 개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단일 원자 상태로 존재할 때나 혹은 다른 원자와 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는 중성 상태에서의, 즉 단일 원자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 개수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차지가 생성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전자, 탄소 원자에서 원자가 전자 개수가 4개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4개의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 즉 분자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탄소 원자가 가지게 되는, 그 탄소 원자만 가지는 원자가 전자 개수는 똑같이 4개여야 돼요. 그래야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자, 그 원자에 놓여지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차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거 뭐? 이러한 단일 원자 상태나 혹은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분자를 구성하는 그 원자나 원자가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 공유 전자의 수를 2로 나눈 거, 그리고 거기에다 비공유 전자 수를 더한 거,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자, 얘가 뭘 의미하느냐? 그 원자만 가지게 되는, 그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예요, 얘가.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 화합물을 3가지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놓여지는 CH 결합에는, 각각의 CH 결합에는 전자가 몇 개씩 있죠? 2개씩 있지. 당연히 전자가 2개가 놓여야 결합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쵸? 여기 각각의 결합에는 전자가 2개씩 있어요. 근데 그 전자는 공유하고 있는 상태잖아. 이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각각 공유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쵸? 그럼 이 공유 결합이라는 것을 만들 때 탄소 원자가 하나 제공하고 이쪽 수소를 예를 들면 이쪽에 수소 원자도 전자 하나를 제공한 거잖아요. 하나씩 제공한 거잖아. 자, 공유 전자수는 이 결합에 놓여있는 전자를 의미해요. 거기에 놓여있는 전자 중에 절반은 누가 제공한 거야? 탄소 원자가 제공한 거지.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중심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의 형식 전화를 볼 거예요. 형식 전화 계산할 때 수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소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 탄소 원자를 볼 건데 지금 이 결합에 놓여있는 전체 전자의 개수는 8개란 말이야. 맞죠? 각각의 결합마다 전자 2개씩인데 결합이 4개니까 총 8개의 공유 전자가 존재하는 거야. 그 중에 절반인 4개는 누가 제공한 거야? 탄소가 제공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원자 있잖아요. 그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 그게 뭐와 같아야 되는 거야? 중성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의 개수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차지가 생성되지 않는 거지. 자, 근데 이제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비공유 전자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비공유 전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원자와 공유하지 않는 상태의 전자인 거잖아. 질소 원자에만 속하는 전자예요. 질소 원자에 보면. 산소 원자는 그게 2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쪽에 존재하는 거의 의미가 뭐다?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그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오케이? 그거는 결합의 경우에는 절반만 해당하고
비공유 전자는 모두 다 해당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중성 상태에서 4개였잖아. 거기에서 뭘 빼주면 돼? 공유 전자가 총 몇 개야? 8개지? 그 중에 절반이니까 4개. 그런데 탄소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지. 이게 중성이에요. 오케이? 여기 볼까요? 질소 원자는 5개죠. 거기서 뭘 빼줘야 되는 거야? 공유 전자. 공유 전자라고 하는 거는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 몇 개지요, 총? 결합이 총 3개. 그러면 6개의 결합 전자가 있겠죠? 그 중에 절반만 질소 원자 거니까 3개가 되겠지. 거기다 뭘 더해주는 거야? 비공유 전자의 수예요. 전자 쌍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고 비공유 전자 모두를 계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얘도 제로입니다. 질소 원자도 중성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산소 원자는 중성 상태에서 6개의 원자가 전자 개수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결합이 몇 개야? 결합은 2개. 그럼 총 결합 전자는 4개네? 그 중에 절반인 것만 산소 원자 거니까 2개. 거기에다가 비공유 전자는 몇 개야? 하나, 2개, 3개, 4개네? 그래서 얘도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합물들은 CH4라고 하는 메테인,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H2O라고 하는 물, 그렇죠? 그 분자들의 중심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는 형식 전하가 다 제로인 상태다. 왜? 원래 중성 상태에서의 원자카 전자 개수와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각각의 원자들에만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로 꼭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란 얘기죠. 자, 몇 개 더 예한 문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탄소 볼까요? 자, 이거 뭘까요? 형식 전화 따져보면 플러스 1이죠. 왜? 탄소는 4개의 중성 상태에서의 원자과 전자 개수를 갖는데 지금 결합이 총 몇 개야? 결합은 3개. 그러면 공유전자, 결합전자는 총 몇 개? 6개. 그 중에 3개만 탄소 원자 거니까 3이 되잖아요. 4에서 3이 빼지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탄소는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볼까요? 얘 뭐죠? 계산해보면 얘 마이너스 1이죠. 왜? 4에서 뭘 빼주는 거야? 결합이 3개. 그러면 3. 그리고 비공유 전자 쌍이 하나가 존재하네? 그럼 비공유 전자로 2개가 되죠? 2개가 되니까 5.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얘는 제로예요. 중성이에요. 왜? 원자과 전자 개수가 4개인데 결합이 2개. 그렇죠? 그럼 결합의 절반만 탄소 원자 거니까 결합으로부터 2개를 포함시킬 수 있고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존재하니까 비공유 전자 2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4에서 2개와 2개가 더해지니까 4 빼기 4가 돼요.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중성 상태가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게 형식전을 계산하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형식전화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가 8개를 만족시킬 때 이주기 원자의 경우에 그게 제일 안정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쵸? 근데 형식 전화를 계산할 때 전자를 따지는 방법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전자 개수를 따지는 게 조금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지금 이 탄소 원자는 원래 이 탄소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는 결합에 놓여 있는 총 6개의 전자 중에 3개, 절반만 이 탄소 원자 거잖아. 그렇게 따지는 거는 형식 전화를 따질 때 전자를 따지는 거예요. 이 탄소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 그렇게 따지는 거고,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와 공유하고 있는 상태의 다른 전자, 그렇죠? 다른 원자가 제공을 했는데 지금 나와 공유하고 있는 상태의 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 꼭 내가 제공한 게 아니라 다른 원자가 제공했어도 내가 주변에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전자를 따졌을 때 그게 8개가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2개, 4개, 6개.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 6개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 결합 전자만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이렇게 공유 전자,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 중에 우리가 형식선을 따질 때는 그 중에 절반만 이 탄소 원자 거예요. 그런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이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 모두가 이 탄소 원자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총 6개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8개를 만족 못했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도 만족하지 못했고 지금 탄소 원자에 플러스 1의 차지가 존재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지금 계산한 것처럼 여기 탄소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하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탄소 원자 주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전자의 개수는 총 몇 개야? 비공유 전자상은 당연히 탄소 원자 거지. 그리고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들도 다 이 탄소 원자가 포함시킬 수 있는 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여기는 8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 원자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 우리가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중간체로 부르고요. 이거를 탄소 음이온이라고 하는 중간체로 부릅니다.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카벤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특이한 화학종이긴 한데 카벤. 자, 얘는 탄소 원자의 차지, 전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를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죠. 얘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지. 왜?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 총 4개를 포함할 수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탄소 원자가 주변에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전자는 몇 개? 6개. 그래서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이제 반응성이 큰 화학종이에요. 오케이? 얘 이제 간혹 형식 전화 계산할 때 전자 따지는 방법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따질 때 전자의 개수를 따지는 방법을 조금 착각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방법대로 이제 개수를 따져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제시가 되면은 이거로부터 따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조를 제시해주고 형식 전환을 따지는 문제를 출제하느냐?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응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분자식을 그냥 줍니다. 그리고 저 분자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이라이트들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 분자의 구조를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원자의 형식 전환을 계산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 7강과 제가 특강 시간에 이 구조들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두셔야 돼. 왜? 여기서 지금 구조를 그리는 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 자, 첫 번째, 알루미늄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되어 있네? 그럼 중심 원자가 알루미늄이겠지. 이런 구조예요. 그럼 알루미늄은 분소 원자 아래에 있잖아. 그래서 알루미늄은 원자카 전자 개수가 몇 개냐면은 3개야. 거기에서 지금 결합으로 몇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결합으로 총 4개의 결합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 결합에 전자 2개씩 존재하니까 총 8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은 지금 옥텟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지. 전체 8개의 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건 옥텟을 만족하는 거고, 형식 전하를 따질 때는 이 알루미늄에만 속해 있는 전자를 따져야겠지. 그쵸? 그럼 18개의 전자 중에 절반, 4개만 이 알루미늄에 속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H3O 플러스 볼까요? 이거. 중심 원자가 산소 원자가 되겠죠? 이렇게 놓여지고.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옥텟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고 원자가 전자 개수도 맞으니까. 물론 차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6개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자, 그러면 산소 원자는 6개가 원자카 전자 개수인데 결합은 총 3개. 그럼 총 6개의 결합 전자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절반만 산소 원자 거니까 3개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존재합니다. 그럼 뭐예요?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죠. 하이드로늄 이온. 자, 세 번째. 질소 원자가 여기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CH3라고 하는 치환기 형태가, 메틸 치환기 형태가 양쪽 편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단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야 되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을.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을 맞춘다? 여기에다 비공유 전자쌍을 넣었을 때 이 질소 원자에 차지가 없는, 즉 형식 전하가 제로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그 개수만큼의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넣어도 5개를 만들 수 없어. 하나, 2개. 2개를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중성 상태를 만족시키려면 3개가 추가적으로 놓여져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으로 3개는 놓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차지가 없어지는 쪽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뭐, 옥텟을 만족하는 쪽으로 구조를, 이제 그 전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자쌍이 2개가 놓여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질소 원자는 5예요. 결합이 2개입니다. 그럼 총 4개의 결합전자 중에 2개만 질소 원자 거니까 2. 비공유 전자쌍 몇 개야? 전자쌍으로 2쌍. 비공유 전자로는 총 4개라고 봐야겠죠? 이제 얘는 5에서 4를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 5에서 6이 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H2N2라고 하는 거. 저게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이것과 이제 아래쪽에 있는 화합물. 요것들은 좀 그리는 게 이것들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했었죠. 자, 볼까요? CH2N2. 그러면 C, H, H가 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을 놓고 N. 이렇게 놓으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차지가 플러스 1이 되죠. 맞잖아. 그쵸?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니까 꼭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자, 그 다음에 여기 질소는 지금 원자과 전자 개수가 5개인데, 지금 2개는 이 질소 원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 5개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뭘 맞추면 된다? 그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쌍이 몇 개가 놓여요? 2쌍의 전자쌍이 놓여요. 그래야 2, 4, 6, 8개를 만족시키는 상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성돼? 차지가 생성이 되죠. 어떻게? 질소 원자는 5개. 근데 이 질소 원자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전자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차지가 놓여지는 상태의 화합물입니다. 물론 분자 전체는 질소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중성 화합물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뒤쪽에, 얘는 공명구조를 배우겠지만, 일단 공명구조를 안 배우셨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공명구조를 배웠다. 뭔지 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자, 그럼 구조가 C에 H, H가 되고, 여기로 이제 단일 결합이 되면서 탄소 원자의 전자쌍이 놓여요. 그리고 여기는 3중 결합이 되죠. 전자쌍 한 쌍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는 똑같아. 양쪽으로 결합 2개가 존재하던, 한쪽이 하나, 한쪽이 3개가 존재하던, 어차피 이 질소 원자에는 결합이 4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질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는 4개인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됐지? 얘는 제로로 바뀌었죠. 그쵸? 자, 그럼 여기 탄소 볼까? 앞쪽에 한번 나왔던 구조예요. 물론 여기가 이제 질소 원자인 거는 다르긴 하지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탄소 원자.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구조상에서 탄소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공명구조를 그리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안정도로 볼 거예요. 안정도. 자, 안정도. 안정도로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지, 모든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여기 지금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 질소 원자도 8개 가지고 있고, 여기 질소 원자 2, 4, 6, 8개. 그래서 여기는 옥텟을 다 만족하고 있고,
여기 구조를 보시면 여기도 둘, 넷, 여섯, 8개 만족하고 있고, 결합 4개니까 8개. 여기 2개, 4개, 6개, 8개. 다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고 있어요. 수소원자는 제외야. 수소원자 따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옥텟, 모두 만족. 자, 그럼 옥텟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뭘 따져주는 거야? 그 다음에 형식 전화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앞쪽에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차지. 지금 마이너스 차지와 플러스 차지가 놓여지거든. 그럼 마이너스 차지는 어느 원자에 놓이는 게 안정하다? 전기오hm 성도가 큰 원자에 놓이는 게 안정하다. 플러스 차지는 전기오hm 성도가 작은 원자에 놓여지는 게 안정하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의, 그러니까 전하가 존재하는 원자들을 표현을 해놓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여기 질소 원자. 질소 원자 하나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여기 볼까? 자, 그럼 여기는 여기는 탄소 원자가, 여기부터 쓸까요? 질소 원자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원자가 뭐야? 탄소 원자네. 자, 그럼 성격이 똑같은 게 있죠. 요것과 요거는 똑같은 성격. 그러면 마이너스 차지가 놓여있는 원자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왼쪽 편의 구조는 질소 원자고, 오른쪽 편의 구조는 뭐야? 탄소 원자네. 그럼 뭐가 더 전기오음수가 커요? 질소 원자가 크잖아. 그 말인 즉슨 왼쪽 편의 구조가 어떻다? 더 안정하다. 안정도까지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이거는 지금 구조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형식 전화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명 구조 그리는 거, 그리고 화합물의 안정도까지 비교하는 거. 여기 4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최소한 2개, 3개 정도의 개념이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다 아우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되려면 뭘 해야 돼? 일단 구조를 그려야지. 구조가 안 그려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조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특강으로 한 강을 뺀 거예요. 꼭 들으시라고. 자, 마지막 CH3CNO예요. 자, 그러면 CH3고 C, 그 다음에 N, O, 뭐 이런 결합 패턴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일단 결합을 이제 채워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 탄소는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쪽 편으로는 결합을 늘릴 수 없으니까 여기로 늘려봅시다. 그럼 여기 탄소는 옥텟을 만족한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 질소 원자는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4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쪽 편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플러스 1의 차지는 존재하죠. 그러면 마지막 산소 원자. 산소 원자는 중성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 개수가 6개인데 얘는 빙호 전자쌍을 넣는다고 했을 때 6개를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지. 그러면 차지가 제로가 되는 쪽으로 전자쌍을 넣는 게 아니라 뭐를 맞춘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쪽으로 전자쌍을 넣는다. 그래서 몇 쌍에 놓여져요? 3쌍이 놓여지지. 그렇게 되면은 차지가 생성이 되죠. 뭐예요? 얘?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산소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가 지금 몇 개? 7개. 근데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개수가 6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도 공명 구조가 그려집니다. 자, 어떻게 그리면 되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H3B가 존재하고 탄소 원자, 이중결합으로 바뀌었네요. 질소 원자, 이중결합이 되고 산소 원자. 그럼 여기 전자 하나가 여기로 결합으로 놓인 거니까 남아있는 전자쌍은 2쌍. 그쵸? 그리고 여기에 결합에 놓여 있었던 결합 전자가 얼로? 탄소로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전자쌍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럼 똑같이 계산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1인 거 맞고 여기가 이번에 이제 뭘로 바뀌었어? 중성 상태로 바뀌었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럼 차지가 생성되는 탄소 원자가 뭐가 되냐면 탄소 원자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CH2 N2랑 비슷하죠. 이쪽 편이 이제 원자 구성은 좀 다르긴 한데 특징은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역시 분자 전체는 네트 차지가 제로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상쇄가 되니까.
자, 그러면 안정도 따질 건데 모든 원자들이 옥텟에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성 상태의 원자는 옥텟을 볼 필요도 없어요. 걔는 무조건 만족하고 있는 거야. 차지가 놓여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마이너스 차지가 놓여지면 옥텟은 거의 만족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큰데 플러스인 거를 보는 거예요. 플러스인 거. 옥텟 만족하죠.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는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첫 번째 모든 원자들의 옥텟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비교해야 된다? 차지가 놓여 있는 원자를 비교하는 거죠. 여기는 질소 원자가 뭐예요?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고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구조는 질소 원자가 플러스 1인 거는 마찬가지네. 이번엔 탄소 원자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똑같은 거 여기. 앞쪽과 똑같네? 그쵸? 그럼 마이너스가 놓여있는 원자가 여기는 산소 원자. 여기는 뭐? 탄소 원자. 당연히 뭐가 더 안정해요? 얘가 더 안정하지. 산소 원자의 전기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도 문제를 출제할 때 보통 형식전화만 계산하는 걸로 출제하지는 않고요. 분자식을 주고 그 구조를 그리게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면구조까지 나타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제일 선호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다 선호합니다. 자, 구조 정확히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자들,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할로젠 원자, 수소 원자까지. 이렇게 원자들을, 대표적인 원자들을 표현해드렸고, 자, 그 원자들의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1인 상태, 0인 상태, 플러스 1인 상태. 각각의 결합마다 이런 특징들을 이제 가지게 돼요. 여기에 존재하는 구조들은 뒤쪽 구조들에서 이제 뒤쪽에 공부하면서, 그래도 최소 몇 번씩은 다 접하게 되는 구조들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다 계산을 한 번씩 다 해보시고 계산을 다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질소 뭐 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 할로젠까지는 다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의 차지가 놓여질 수 있는데 얘는 H가 전자쌍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놓여지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릅니다.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화학종이고 얘는 매우 강염기예요. 그래서 이 화학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런 구조. 소듐 하이드라이드. 얘는 NA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H가 전자쌍을 가지고 마이너스인 상태. 여기 있잖아. 그쵸? 얘 뭐라고 부른다? 소듐 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른다. 요거 진짜 많이 쓰는 강염기 화학물이에요. 진짜 많이 써요. 요렇게. 하이드라이드는 저렇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차지는 놓일 수 없고 요렇게 이제 홀 전자로 존재하는 상태죠. 홀 원자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건 이제 요게 다고 뒤쪽에 요거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에서 수소를 제외한 원자들의 형식 전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지금 말단 쪽에는 CH3, 그쵸? CH3. 여기 CH3 3개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다 결합을 4개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들이기 때문에 형식 전하는 제로가 되고요. 중심부에는 이제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CH2 탄소죠. 여기도 결합이 4개이기 때문에 중성 상태가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 황원자죠. 자, 황원자. 황원자의 원자과 전자 개수는 6개고요. 그렇죠? 6개에서 지금 결합상에는 하나씩만 황원자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존재하니까 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형태에서 황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는 황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는 총 5개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황원자의 형식 전하는 플러스 1이고요. 자, B번. 여기 탄소 원자는 제로. 여기 질소 원자는 원래 5개여야 되는데 결합상에 하나씩 해서 총 4개죠.
그래서 여기 질소 원자는 플러스 1. 여기 탄소 원자는 원래 4개여야 되는데 지금 결합에 3개. 그리고 비공유전화상 한 쌍이 존재하니까 이 구조상에서 이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네요. 자, C번. 지금 O3네요. O3 오존이고, 여기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원자과 전자 개수, 중간 상태에서의 원자과 전자 개수와 동일하니까 여기는 제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D번. 여기 뭐 탄소 원자들은 다 제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산소 원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존재해야 되죠. 비공유전생 한 쌍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산소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입니다. 6개여야 되는데 5개가 존재하니까 여기 산소 원자는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 플로라이드는 다 결합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니까 형수전화 제로고요. 자, 붕소 원자. 붕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 개수, 중성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 개수가 3개예요. 근데 지금 결합이 4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 붕소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의 개수는 4개죠. 그래서 여기 붕소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몇 개 다 제로죠? 탄소 원자들은 다 제로. 그리고 이는 질소 원자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개수가 중성 상태에서 5개인데 지금 결합으로만 4개잖아요. 결합에 속해 있는 거 하나만 인원자에 속하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1입니다. 여기 탄소 원자는 결합 3개. 그럼 결합으로부터 하나씩이 탄소 원자 거고 비공유전자 한 쌍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구조상에서 이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개수는 5개예요. 중성 상태에서의 4개에 비해서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F1. 나머지 탄소들, 여기 탄소들 다 제로인 거는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질소 원자, 지금 결합이 총 몇 개죠? 4개. 그럼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쌍 중에 하나만 질소 원자 거니까, 4개가 지금 속해 있는 상태인 거고, 5개가 돼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 질소 원자는 플러스 1.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6개여야 되는데 7개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가지고 있고, 요거는 뭐 나중에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N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화학kim입니다. 구조적으로.